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세종시가 지금 거래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말 현재로 평당가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전국 비교했을 때 세종시가 지금 얼마나 싼 건지 비싼 건지 한번 그 평당가로 비교를 좀 해보고요. 또 작년 마지막 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으로 한번 각 단지별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과연 몇 건이나 거래가 됐길래 거래가 이제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가 전국 1개월 증감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동안에 금액의 변화하고 그다음 평당 시세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세종의 경우 지금 한 달 동안 0.8%가 하락하였습니다. 여기 세종도 하락했지만 대전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0.2% 정도 상승, 대구가 0.2% 하락, 요 정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0.7% 상승, 경기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당가를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 평당가 높은 곳이 세종이었다가 다시 경기에 내주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 단지별로는 좀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평균치로 볼 때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평당 4,446만원입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한다 하는 그런 뭐 강남 3구라던가 뭐 용산이라던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비쌀 테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냈을 때는 4,446만원이 서울의 평당가고요. 세종은 2,00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종 평균에 조치원이나 이제 금남면 요런 데 있는 몇 개 아파트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올 거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이 단지별로 3,000 넘어가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1,900만원 후반대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이 2,005만원인데 경기가 현재 2,098만원으로 세종시에 잠시 뺏겼던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해서 2,098만원입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1,415만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비싸다고 말하는 동네는 세종시보다도 더 평당가가 비싸게 나오는 곳들이 있고요. 이제 구도심 같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다 보니 평균으로 냈을 때는 1,415만원, 충북이 800, 충남이 799, 충남 충북은 좀 비슷한 금액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세종시 동별 증감률하고 평당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세종시 내에서 동별로 1개월 동안 증감률. 고운동은 0.9%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동은 0.6% 하락, 도담동도 0.6% 하락, 종촌동 2.1% 하락, 해밀동은 0.3% 상승, 어진동은 0.1% 상승했네요. 지금 이 어진동이나 이제 도담동, 나성동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좀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정동은 0.9% 하락, 세름동은 1.3% 하락, 나성동이 0.4% 상승, 한솔동은 0.66% 하락, 그리고 대평동이 1.6% 하락, 보람동이 1% 하락, 소담동이 1.3% 하락, 방곡동이 0.7%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남면이 0.5% 하락. 여기 바로 대평동 바로 아래쪽에 금남면 아파트 두 단지가 있어요. 이제 그쪽도 세종시가 한참 오르고 나서 더불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빠져 있고 거래량 역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당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평당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나성동 주상복합 이쪽이 가장 높게 나올 텐데 아직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기는 유의미한 어떤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위주로 잡혔을 거예요. 1,12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자, 새롬동이 2,541만 원이 평당가 되어 있고 다정동이 2,377만 원,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높은 단지들입니다. 어진동이 2,237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밀동이 2,475만 원. 여기도 사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생활권 중에 이제 어진동을 제외하고는 도담동이 2,245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당가 보이고 있고요. 아름동이 1,970만 원, 종촌동이 1,956만 원, 고운동이 1,894만 원으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솔동이 1,944만 원, 대평동이 2,434만 원, 그리고 보람동이 2,420만 원, 소담동이 2,348만 원 해서 보람동, 소담동 여기 3생활권 한 80만 원 정도의 차이 보이고 있고 가장 높았던 대평동이 지금 2,434만 원으로 새롬동보다 조금 낮은 그런 금액대로 평균치가 나왔네요. 방곡동이 2,468만 원. 새롬동이 가장 높은 평당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반곡동. 아까 해밀동은 잠깐 좀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대평동, 그리고 보람동, 소담동, 다정동. 네, 다정동이 소담동보다는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요런 금액대를 보였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세종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치원 같은 경우에 0.3% 상승했고 1,089만 원. 조치원도 이미 1,000만 원대를 넘어서는 평당가를 보이고 있네요. 조치원 바로 옆에 이제 오송이 있죠. 오송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송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제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송 같은 경우에 1,259만 원으로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당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쪽 오송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전시 1개월간 증감률하고 평당 시세를 보면요. 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구가 살짝 빠졌죠. 0.4% 하락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아직은 상승세이기는 합니다. 서구가 0.1% 상승, 중구가 0.5% 상승, 동구가 0.8% 상승, 대덕구가 0.9% 상승이고요. 아파트 평당가로 볼 때 유성구가 1,601만 원, 서구가 1,579만 원, 중구가 1,258만 원, 대덕구가 1,069만 원, 동구가 1,06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덕구나 동구보다는 오송읍 쪽이 더 높은 평당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 계룡시 1.3% 아직도 상승하고 있고 평당가는 809만 원이고요. 공주시 1% 상승에 평당가 798만 원입니다. 네, 청주시 같은 경우에요. 아까 청주시는 전체적으로는 1.1% 상승에 평당가는 895만 원이라고 했었는데요. 흥덕구 같은 경우 0.8% 상승에 평당가는 1,043만 원. 그 다음 청원구는 0.7% 상승에 820만 원 평당가 나가고 있고요. 상당구가 1.4% 상승에 846만 원, 서원구가 1.5% 상승에 809만 원.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지금 흥덕구가 가장 높은 평당가 보이고 있고 다음이 상당구, 그리고 청원구, 서원구 이런 순서라고 보이고 천안시도 한번 보면 천안시가 0.8% 상승한 가운데 평당가는 936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청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더 가깝고 전철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천안시가 조금 더 높은 평당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국을 보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서울이 4,446만 원 평당가 나왔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이제 비싼 지역, 덜 비싼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7,783만 원, 강남구도 7,739만 원, 송파구는
6,008만 원. 송파구는 워낙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쪽 지역 저쪽 지역 좀 금액대가 차이가 날 거예요. 용산구 6,193만 원. 뭐 요렇게 지금 높은 그런 구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들도 있죠. 강북구 2,828만원, 도봉구 2,850만원, 노원구 3,339만원, 중랑구 2,895만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간쯤 평균 정도에 가는 곳이 이제 마포구 4,750만 원, 영등포구 4,237만 원, 동작구 4,297만 원, 강동구 4,513만 원, 광진구는 4,944만 원, 성동구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5,002만 원, 뭐 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시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경기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5,895만 원. 과천시는 서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평균치 이상의 가장 높은 그런 매매가를 형성하는 곳이 과천이다 보니까 지금 5,890 거의 뭐 6천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이런 금액대 보이고 있고요. 광명시가 3,117만 원, 성남시 수정구가 3,937만 원, 중원구가 2,928만 원, 하남이 3,166만 원, 남양주는 1,8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고양 쪽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일산 동구가 2,063만 원, 고양시 덕양구가 2,161만 원, 의정부는 1,529만 원 이런 금액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하고 조금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세종시가 아까 2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현재 평당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경기 조금 더 남부권으로 보면 수원시 장안구는 2,036만원, 수원시 팔달구가 2,173만원. 수원시 장안구나 팔달구 이런 곳도 세종시보다는 더 높은 평당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통구는 2,655만원으로 조금 더 높고요. 용인시 기흥구가 1,976만원. 처인구가 1,364만원.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금액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2,639만원. 군포시도 2,269만원이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 2,049만원. 오산시 1,485만원. 평택시로 내려오게 되면 1,250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운동 같은 경우는 3.1%가 하락해서 평당가가 요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905만 원이니까 지금은 1,800만 원대로 조금 더 떨어졌죠. 증감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동이 2.5% 하락했고요. 종촌동이 사실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락폭도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5.5% 하락. 그리고 도담동은 2.2% 하락. 해밀동은 0.9% 상승했고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몇 건의 거래로 지금 비교된 거라 이 퍼센티지나 평당가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해밀동이 여기 육생활권이거든요. 자, 어진동이 0.7% 상승. 어진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현재로 2개, 이제 주상복합, 센텀뷰 들어가는 것까지 한 뭐 3개 정도,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거래가 되면서 어진동 아파트 매매가 변동도 살짝 그 평균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정동이 3개월간 3.3% 하락했고요. 세롬동이 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 싶은 데들이 좀 더 많이 빠진 경향이 있어요. 종촌동, 대평동도 한동안 그 대장 단지가 대평동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대평동, 뭐 종촌동, 소담동 이런 데도 좀 많이 빠졌고 세롬동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빠진 그런 편입니다. 한솔동이 2.3% 하락했고요.
그리고 대평동이 5.4% 하락했고 보람동이 3.2% 하락했고 소담동이 4.6% 하락을 했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도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방곡동의 경우는 1.9%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좀 많이 하락한 곳이 이제 4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보통은 한 3% 전후로 하락을 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적게 하락한 곳이 이제 1몇 %대 요 정도 하락을 지난 3개월간 보였는데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 하락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거래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없다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있나, 그 부동산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각 단지별로 거래 건수가 얼마나 적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운동입니다. 가락마을 거래량 작년 마지막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입니다. 가락마을에는 1단지부터 22단지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석 달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었던 단지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락마을 4단지, 가락마을 11단지, 12단지, 여기 12단지는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데가 아니고 14단지, 네, 가락마을 21단지 이런 곳들은 거래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고요. 가락마을 3단지, 5단지, 7단지, 13단지, 15단지, 17단지 이런 곳은 겨우 3개월 동안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 보면요. 가락마을 1단지가 그래도 거래가 좀 있었네요. 5건 있었고요. 가락마을 2단지가 2건 있었어요. 이 두 곳이 지금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되는데요. 가락마을에서는 비교적 새 단지들이죠. 가락마을에서 비교적 이제 새 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있고 18단지, 19단지 이제 이쪽이 얼마 안 된 2, 3년 이렇게 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락마을 6단지, 7단지는요. 지금 2월 4일에 분양 공고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 그 임대 전환한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6단지는 이제 20평형대가 있죠. 8건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금액이 싸게 4억대 뭐 이렇게 지금 거래 가능하실 거고요. 가락마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건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있죠. 지금 이 두 군데에서 분양 전환으로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가 분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에 5년 이렇게 살고 전환돼서 나오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매하는 데에서는 3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분양이 당첨이 되면 그 차익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금액대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마을 8단지 4건 거래 있었고요. 가락마을 9단지도 4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락마을 10단지가 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락마을 16단지에서 3건의 거래가 있었고 가락마을 18단지, 19단지, 20단지, 22단지는 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한 2건, 3건 한 달에 아파트 전체에서 한 건 거래가 힘들다는 거죠.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1200, 300 되겠지만 가락마을에는 한 400세대 전후의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지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00세대에서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거래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거래가 거의 없었다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는 직거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숫자가 적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다음은요. 아름동 범지기 마을하고 어진동 한뜰마을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이 범지기 3단지, 범지기 12단지 거래가 없었고요. 한뜰마을 2단지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한뜰마을 3단지 여기가 레이크파크 호수공원 보이는 그 단지는 한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자, 범지기 마을 같은 경우에 범지기 1단지에서는 6건 거래가 있었으니까 한 달에 한 2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셈이고요. 범지기 마을 4단지에서 2건 거래가 있었고 범지기 마을 7단지 4건, 8단지 2건, 9단지 2건, 10단지가 7건, 10단지가 세대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11단지가 3건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계속 제가 급매물들 알려드리잖아요. 이 급매물들이 예를 들면 한 84 타입 아름동 범지기 마을 기준 84 타입이 한 6억 초반대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런 금액들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됩니다. 실제로 범지기 마을에 뭐 7, 8단지 정도면 6억이면 사겠다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 저희 사무실에도 연락 주셨는데 이게 너무 빨리 빠져요. 네, 나와서 뭐 찾아보고 기다리고 집 보고 다른 집 한번 보자 하는 사이에 사실은 빠지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없다 하지만 아주 초급매로 나오는 내가 기다렸던 금액이 나오는 그런 단지들 매물들은 바로 빠져요. 그래서 뭐 천천히 아직 뭐 더 떨어질 때인데요. 뭐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요 세종시 이제 급매물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을까. 요런 좀 안타까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뜰마을 6단지는요. 여기 나성동 쪽으로 붙어있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색 유리로 덮여있는 건물이라 저 건물 뭐예요? 멋진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고층에서 조망도 상당히 잘 나오는 곳이죠. 거기에 거래가 한 5건 있었습니다. 매물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게 거래가 된 걸로 봐서는요. 뭐 어떤 지인 간의 거래이거나 뭐 증여이거나 이렇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래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 가재마을 4단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세대수 많은 가재마을 5단지에서도 8건 거래가 있었죠. 한참 종촌동이 그 고아종에서 혼자 이제 독보적인 좀 그 입지적인 그 위치를 좀 인정받으면서 재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한창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겪으면서 지금 다시 비슷하게 아름동이랑 좀 비슷하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 있네요. 가재마을 2단지가 3건, 가재마을 3단지가 2건, 가재마을 6단지 2건, 7단지 5건. 그러니까 7단지와 12단지가 중흥 S클래스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선호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5건, 6건 거래 있었고 또 가재마을 9단지가 청사까지 역시 도보로 출퇴근되고 입지적으로 상당히 그 좀 좋은 곳에 입지했다. 이런 얘기들 듣고 있는 단지인데요. 5건 거래가 됐고요. 가재마을 8단지와 6단지는 요 세경 그 임대 아파트 전환한 그 아파트들인데요. 그래서 저렴한 매물이 요 6단지하고 8단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재마을 6단지에는 5억 초반대까지 84 타입이 지금 나온 것이 보였었고요. 가재마을 8단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가재마을 10단지 1건, 가재마을 11단지 2건의 거래가 지난 3개월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도담동 도렛마을에는 거래가 얼마나 있었고 어느 단지가 많았을까요? 일단 도렛마을 13단지 여기가 그린카운티 요 좀 싼 매물들 지금 5구 타입이 5억 초반대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잘 깎으시면 뭐 한 5억, 뭐 4억대 후반까지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각 세대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그 본인의 급한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8건 거래가 됐었고요. 도렛마을 15단지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기 많은 84 타입 전용 그 단지인데요. 8건 거래라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한 8억대 초반이면 급매물이다 했는데 지금 한 7억 8천에서 7억대 후반대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렛마을 15단지 아파트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지금 기회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자, 도렛마을 1단지 2건 거래 있었고요. 도렛마을 2단지 1건, 3단지 2건 이렇게 거래가 있었고요. 여기는 웅진 스타클래스 아파트가 되고요.
방축천 쭉 따라서 있고 옆으로 그 단독주택지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4단지는 거래가 없었네요. 도련마을 5단지도 2건. 5단지, 4단지, 5단지는 병원하고 가깝죠. 13단지와 함께. 자, 청사분들 좋아하시는 도련마을 9단지 제일 풍경채인데요. 2건 거래 있었고 14단지 먼저 볼까요? 한림 프레워입니다. 3건 거래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98 타입 최근에 10억 초반대까지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련마을 10단지가 4건 거래 있었고요. 11단지 반도 유보라 아파트인데요. 여기 BRT 라인에 바로 붙어있는 단지 10단지, 11단지가 BRT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련마을 12단지가 한 건 거래 있었고요. 도련마을 16단지부터 19단지는 그 원수산 아래쪽으로 상당히 조용하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제 그런 단지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요 4개가 같은 이름의 단지고 16단지에서 한 건, 17단지에서 한 건 거래가 있었고 나머지 단지는 거래가 없었네요. 네, 다음은요. 다정동 가온마을하고 천마을 한솔동 천마을하고 보겠습니다. 가온마을에서는요. 가온마을 4단지가 16건으로 좀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온마을 4단지가 2년차 돌아온 이후로 이걸 매매를 해야 될지 해서 아마 전세들을 좀 많이 빼셨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싸게 전세 들어오셨던 분들, 2년 끝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계약갱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거주, 이때 당시에 실거주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2년 채우고 거의 아마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가온마을 4단지는 84타입하고 59타입만 있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됐었습니다. 16건 3개월 동안 거래됐으니까 지금 세종시 중에서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단지 중에 한 군데가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온마을 5단지나 8단지는 거래가 없었고요. 네, 가온마을 1단지 같은 경우 여기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거래는 7건 됐네요. 가온마을 2단지가 2건, 가온마을 3단지가 6건 거래됐고요. 가온마을 6단지는 2건 거래가 됐습니다. 가온마을 10단지, 이제 8단지, 10단지, 12단지가 더 하이스트 아파트고요. 10단지에서 한 건, 12단지에서 3건 거래가 됐고, 요 11단지는 지웰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 2건 거래가 됐네요. 천마을 한솔동 같은 경우는 천마을 5단지에 저렴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건 거래가 됐고 좀 조용한 단지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천마을 7단지입니다. 8건 거래가 됐고요. 천마을 1단지 1건, 천마을 2단지 3건, 천마을 3단지 4건, 그리고 천마을 4단지가 1건, 천마을 6단지가 6건 거래가 돼서 천마을은 5, 6, 7단지 쪽에서 조금 거래가 많이 나왔던 편이네요. 네, 다음은요. 새롬동 새뜸마을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새뜸마을은 최근에 이제 세종시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14단지가 평당가에서 5위 안에 항상 들어있는 거의 이제 그런 단지죠. 대장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길게 하고 있는 단지들이라 지금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 요 단지의 금액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내가 매수하겠다 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 VIP 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요 단지의 걸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금액들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까지 소문 내기는 그렇고 얼마까지 되겠다, 내 금매라도 팔겠다 하시는 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매수 대기자들 계시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뜸 1단지 5건 거래됐고요. 여기 지금 새뜸 1단지, 2단지와 5단지, 6단지가 메이저시티 아파트죠. 같은 타입으로 지금 지어진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새뜸 1단지 5건, 새뜸 2단지 6건, 새뜸 5단지는 4건, 6단지가 1건. 6단지는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새뜸 3단지가 3건, 새뜸 4단지가 7건인데 새뜸 4단지가 지금 현재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가장 조정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좀 협상을 하셔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 요 새뜸 4단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뜸 9단지가 1건, 새뜸 12단지가 2건,
예, 10단지 6건 있었죠. 세뜸 1단지 1건, 세뜸 14단지 2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평동 해들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대평동과 보람동 호려울마을 거래량 보면요. 여기도 많지가 않죠. 네, 해들마을 1단지가 1건, 해들마을 2단지도 1건, 해들마을 3단지 3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매물 내놓으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실지 지금 제가 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매물도 제가 지속적으로 광고 드리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요. 뭐 조망 잘 나오는 984 타입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해들 4단지 2건, 해들 6단지 1건, 그리고 보람동 호려울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호려울 1단지 3건, 호려울 3단지 3건, 호려울 4단지 5건, 호려울 5단지 1건, 호려울 6단지 3건, 7단지는 아직 여기도 매물이 뭐 많이 나오는 거래값이 많이 되는 단지는 아니라서요. 호려울 8단지가 3건, 호려울 9단지가 8건. 9단지에서는 좀 매물 거래가 많이 나왔던 편이네요. 호려울 10단지 4건. 그래서 호려울 마을 같은 경우는 3단지하고 10단지가 그 수변 라인 나오는 쪽이라서 매매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지금 호려울 4단지 같은 경우도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호려울 9단지가 거래가 많았던 이유는 네, 호려울 마을 9단지하고 새샘마을 2단지가 얼마 전에 분양 전환되면서 그 이제 임대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고 그게 매물로 좀 많이 나오면서 금액대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인 경우에 한 뭐 5억 초반대, 잘하면 뭐 4억 후반대도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호려울 마을 9단지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이 뭐 7억 전후 이렇게 좀 금액대에서 찾아지다 보니까 거래가 꽤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소담동 새샘마을과 방곡동 수르베마을 거래량 볼게요.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새샘마을 6단지입니다. 새샘마을 6단지는요. 거기 KDI하고 법원검찰청 부지가 있는 그 옆에 있는 단지인데 대체적으로 좀 저렴한 매물이 이쪽 새샘 6단지에 많이 나오는데 가보시면 여기가 깨끗하고 좀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도 손님들에게 새샘 6단지 매물은 종종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여기서 17건. 지금 지금 집도 좋고 금액도 좋았던 그 매물이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님이 이제, 그래도 다른데 한 번만 더 보고요, 한 번만 더 보고요 하던 사이에 매물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좋은 금액, 좋은 물건은 바로바로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샘 2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분양 전환됐던 저렴한 매물들 나오는 단지 16건 해서 가온마을 4단지하고 새샘마을 2단지, 새샘마을 6단지가 지난 3개월 동안은 가장 거래가 많았던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새샘마을 1단지는 2건 거래 있었고요. 새샘마을 3단지가 6건, 그리고 5단지가 4건, 7, 8단지도 여기는 아직 그 주상복합 힐스테이트인데요. 아직은 뭐 거래가 되는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거래가 없었고요. 새샘마을 9단지가 1건, 그리고 이제 방곡동, 세롬동 다음으로 현재 평당가 가장 높게 나오고 앞으로도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쪽이 이 방곡동입니다. 방곡동 수르베마을 1단지, 3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1단지 3건, 한 달에 1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 수르베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으로 있고 아주 작은 평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대 금액이 낮은 곳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7건 거래가 있었네요. 수르베마을 3단지 3건 거래 있었고요. 수르베마을 4단지 4건, 수르베마을 6단지 5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달에 1건 거래가 있었으면 많았다 싶은 지금 그런 분위기의 3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단지 내 상가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부동산이 들어와 있고 뭐 편의점 하나, 뭐 세탁소 하나, 뭐 다른 분식점 같은 거 하나 있거나 없거나 뭐 이제 그런 정도, 떡집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할 정도로 거의 단지별로 부동산들만 뭐 4-5개 이상씩, 많은 데는 뭐 10개씩 들어와 있는데 거래가 한 달에 1건 이 정도밖에 없으니 매매 거래를 한
이제 부동산이 몇 건 되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게다가 지금 전세도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지금 그 계약갱신권 하면서 이사 현재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전세 거래도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평당가도 이제 살짝 떨어져 있고,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매물은 꽤 많이 나와 있고 가끔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급매물들은 나오면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라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금액이 좋다 하고 저희 손님들에게 문자 날리고 뭐 하는 사이에 금세 거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린 매물은 그냥 바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얘를 한 6억 1천 정도면 사겠는데 얘가 한 6억 4천에 나와 있다. 자, 얘가 이 단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보다 6억 4천 매물 얼마까지 깎아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흥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내가 원하는 매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은요.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지금 세종시 급매물들은 빠른 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찾아내서 흥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